세계 3대 폭포 중 하나를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곳, 대한민국 10배 크기의 땅에 20만 개가 넘는 호수와 평화로운 자연을 품은 곳, 우리나라에서 직항으로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인데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숨겨진 여행지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 캐나다 온타리오주입니다. 온타리오는 낯설어도 토론토와 나이아가라 폭포는 익숙하실 텐데요. 그 토론토와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곳이 온타리오주이고 캐나다의 수도가 있는 만큼 캐나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잠깐, 캐나다의 수도는 몬트리올 아니고 밴쿠버 아니고 토론토 아니고 오타와입니다. 사실 토론토나 나이아가라 폭포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종종 있지만 온타리오주 자체를 여행하는 분들은 많이 못 봤는데요. 그만큼 아직 한국인 관광객들 사이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오히려 덜 알려졌을 때 얼른 다녀오시면 좋습니다. 그럼 온타리오주에 가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먼저 두말하면 입 아플 만큼 죽기 전 꼭 봐야 되는 풍경 중 하나이죠.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57m의 높이에서 굉음을 울리며 떨어지는 물의 양만 초당 2,400톤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단순 폭포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닌 배를 타고 폭포 가까이까지 갈 수 있고 헬기를 타고 보거나 짚라인을 타는 등 다양한 액티비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폭포뷰 숙소에 묵거나 폭포가 보이는 근사한 맛집에서 분위기 내는 것도 너무너무 멋지죠. 그리고 온타리오주 여행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것, 바로 호수입니다. 거대한 빙하가 지나가면서 만든 북미의 5대호, 그 중에서도 온타리오주엔 온타리오호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마리호수이지 그냥 바다입니다. 거대한 호수는 나이아가라 폭포부터 시작해서 토론토, 그리고 캐나다의 초대 수도인 킹스턴까지 연결되고요. 이 킹스턴에는 1000개의 섬이 있다는 천섬 투어가 유명합니다. 평화로운 유람선 위에 앉아 다양한 섬이 가진 이야기와 풍경을 보면 그야말로 마음도 편해지는 느낌이죠. 온타리오에 가면 볼 수 있는 것 세 번째, 아름다운 유럽풍 도시입니다. 캐나다의 초대 수도였던 킹스턴이나 현재의 수도인 오타와가 모두 온타리오주에 있는 만큼 곳곳에 유럽 이주민들이 200년 가까이 지어온 역사와 풍경이 남아있는데요. 캐나다가 가진 자연적 배경과 어우러져 정말 유럽의 웬만한 도시보다도 멋진 모습이죠. 고성형 호텔로 호텔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미 유명한 페어먼트 호텔도 오타와나 토론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풍경, 온타리오주가 캐나다의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자연 풍경 못지않은 멋진 마철루와 도시의 풍경도 함께 즐길 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캐나다는 영국과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곳이 퀘벡이라면 영국, 캐나다의 중심이 바로 이 온타리오입니다. 수도 오타와에 가시면 국회의사당이나 대법원, 캐나다 총리관저 등을 보실 수 있고요. 경제의 중심 토론토에 가시면 화려한 마철루와 다양한 문화공간, 류현진 선수의 홈구장이기도 했던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로저스 센터도 볼 수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 온타리오 여행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매력, 저는 특유의 평화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치안 덕분에 유럽이나 미국 여행할 때와 달리 마음 편하게 정말 국내 여행하듯 다닐 수 있고요. 캐나다가 품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연 덕분에 어디를 가도 정말 시력이 좋아지는 듯한 힐링되는 풍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한번 방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지금부터는 그럼 어떻게 여행을 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온타리오주 여행은 흔히 온타리오 서클 루트라고 불리는 원모양의 여정을 따라 움직이는데요. 인천에서 오는 직항 등 대부분의 국제선 항공편이 토론토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토론토를 시작으로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돌면 됩니다. 토론토에 도착하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먼저 다녀오시면 좋은데요.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방법도 있지만 나이아가라 폭포의 야경도 멋지고 은근 폭포 주변에 즐길 거리도 많아 개인적으로 1박 2일 여정을 추천드립니다. 토론토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로 이동하실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렌터카를 빌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토론토에서 나이아가라 폭포까지의 이동도 이동이지만 나이아가라 폭포 공원 자체가 꽤나 커 공원 안에서 이동할 일이 많아 가족여행과 같이 3명 이상이 여행하신다면 렌터카를 빌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호텔들이 주차비를 따로 받는다는 점은 명심하시고요. 한두 명이 여행할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좋은데 이땐 고트랜짓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나이아가라 공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1일권과 2일권을 판매하는데 토론토에서 나이아가라 폭포까지의 기차와 나이아가라 폭포 공원 안에서 탈 수 있는 위고버스 무제한 이용권을 포함하고 있어 이거 하나 끊으면 나이아가라 폭포까지의 모든 여정이 한 방에 정리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꼭 해야 되는 몇 가지 액티비티가 있는데요. 배를 타고 폭포 끝까지 다녀오는 나이아가라 시티 크루즈입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며 나이아가라 폭포를 그야말로 온전히 즐길 수 있고 또 폭포 끝에서 시원하게 물줄기를 맞는 재미도 있죠.
탑승할 때 우비를 나눠주는데 캐나다 크루즈에선 빨간색 우비를, 미국 크루즈에선 파란색 우비를 나눠주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다만 우비를 입어도 물에 홀딱 젖을 수 있으니 중요한 물품은 잘 보관하셔야 하고요. 불꽃놀이가 열리는 시즌에는 불꽃놀이 시간에 맞춰 시티크루즈를 탑승하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둘 다 해봤는데 각자의 매력이 달라 잘 고민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헬기를 타고 거대한 폭포를 위에서 바라보는 것도 좋은데요. 물론 가격이 좀 나가긴 하지만 거대한 폭포를 하늘 위에서 보는 것만큼 짜릿한 경험도 없습니다. 또한 이 멋진 폭포를 호텔 객실 내에서 볼 수 있다면 또 그것만큼 좋은 것도 없을 텐데요. 나야가라 폭포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부분인 말발굽 모양의 홀스슈 폭포, 이곳을 바라보는 전망을 가진 호텔이 나야가라 폴스 메리어트 온 더 폴스입니다. 로비에 들어갈 때부터 말이 안 되는 멋진 뷰에 압도당하는데 단 객실마다 창문 모양의 차이가 있어 제가 투숙한 객실은 창문 프레임 때문에 폭포가 완전히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힐튼 계열의 더 브록 호텔도 폭포뷰로 유명한데요. 브록 호텔의 경우 아메리칸 폭포와 브라이덜 베일 폭포를 길게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 있는 프라임 스테이크하우스는 나야가라 폭포를 가장 격조 있게 감상하며 식사를 할 수 있는 곳 중 하나이죠. 날씨가 좋을 땐 퀸 빅토리아 플레이스 레스토랑에서 랍스터를 드시면서 폭포 감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외에도 나이아가라 폭포에는 폭포 바로 뒤쪽까지 내려가 천둥 같은 물소리와 물보라를 경험할 수 있는 전이 비하인드 더 폴스, 폭포로 인해 만들어진 급류 바로 옆에서 산책을 할 수 있는 화이트 워터 워크, 나이아가라 폭포로 실제 수력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보고 무엇보다 불꽃놀이가 열릴 때 좋은 전망대가 되는 나이아가라 파크 파워 스테이션 등도 있으니 본인 취향에 맞게 취사 선택하여 즐기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토론토로 돌아와 본격 온타리오 서클 루트를 따라 여행해 볼 건데요. 캐나다의 철도인 비아레일을 타고 약 2시간 반 동쪽으로 이동하며 만나는 도시, 1841년 캐나다 연방 최초의 수도이자 석회암의 도시로도 유명한 킹스턴입니다. 킹스턴 여행은 시청 건너편의 컨페더레이션 공원에서 시작되는데요. 이곳에 있는 관광센터에서 천섬 크루즈나 트롤리 투어 등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킹스턴은 북미의 오데오와 세인트 로렌스 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덕분에 이곳에 떠있는 약 1800개의 아름다운 섬과 호화스러운 별장을 둘러보는 천섬 투어가 유명합니다. 천섬 투어는 짧게는 1시간부터 길게는 5시간 넘게 크루즈를 타고 섬 이곳저곳을 둘러보게 되는데요. 조용하고 잔잔한 수면을 바라보며 그야말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죠. 천섬 크루즈를 내리면 이번엔 트롤리를 타고 킹스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도 있는데요. 1시간이 좀 넘는 코스를 쭉 한 바퀴 돌아보실 수도 있고 중간중간 원하는 곳에서 내려 충분히 둘러보고 다음 트롤리를 탑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거 전략적 요충지였던 포트 헨리, 캐나다 왕립사관학교와 캐나다 명문대학 중 하나인 퀸즈대학교를 둘러보는 것도 인상적이네요. 뿐만 아니고 킹스턴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캐나다 소도시의 매력이 넘치는 곳인데요. 아기자기한 상점들로 가득한 시내를 걸으며 미식여행을 떠나보시는 것도 좋죠. 개인적으로 시청 옆에 있는 미오 젤라또가 너무 맛있어서 여행 중 3번이나 방문했습니다. 킹스턴 가시면 꼭 들러보셨으면 좋겠네요. 1박 2일 킹스턴에서 여유있는 시간을 보내신 후 다시 온타리오 서클 루트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면 오늘날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를 만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전에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오타와는 동선에 맞지 않아 방문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방문하면서 와, 여기 하나 봤으면 정말 평생 후회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적 도시 느낌의 토론토, 그리고 고전적 소도시 킹스턴과는 달리 오타와는 두 도시의 장점을 섞어놓은 느낌인데요. 거기에 캐나다 국회의사당이나 리도우나 등 굵직굵직한 랜드마크를 둘러보는 재미도 있죠. 이 대표적인 오타와의 랜드마크를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곳에 있는 호텔이 바로 페어먼트 오타와인데요. 여의도에 있는 페어먼트 호텔 아시죠? 하지만 원래부터 페어먼트 호텔은 도시명 호텔보다는 북미, 특히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고성 호텔로 유명한데요. 그 클래식한 고급스러움이 너무 아름다우니 호텔 좋아하시는 분들께선 오타와 가시면 꼭 들러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호텔방에서 보이는 국회의사당 건물과 리도우나가 정말 멋지죠. 리도우나는 국방의 목적으로 만든 킹스턴과 오타와를 잇는 수로인데요. 오타와와 킹스턴의 고도 차이가 달라 47개의 관문을 만들어 그것을 극복했는데 페어먼트 호텔 바로 앞에 있는 관문을 둘러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리도우나 옆쪽으로 메이저스힐 공원과 캐나다 국립미술관, 그리고 노트르담 대성당이 이어지는데요. 개인적으로 오타와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이 조용히 이곳을 산책하던 순간이었네요. 단순 공원만 있는 게 아니고 멀리 오타와 강이 함께 보여 그야말로 걷기 좋은 곳이고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를 설계한 캐나다 건축의 자랑, 모셰 샤푸디가 건축한 캐나다 국립미술관은 미술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께서도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는 키위키 포인트에 올라가 오타와강 너머로 지는 일몰까지 보시면 정말 완벽하죠. 킹스턴에 트롤리가 있다면 오타와인 정말 특별한 시티 투어 버스가 있는데요. 바로 레이디 다이브 투어입니다. 수륙 양육 버스를 타고 오타와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데 실제 오타와강에 입수를 합니다. 처음엔 이거 괜찮아 싶었는데 정말 유람선을 타는 것 마냥 안정적이어서 놀랐고요. 수륙 양육 버스를 또 언제 타보겠어요. 오타와 주요 관광지도 한 번에 둘러보실 겸 꼭 타보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오타와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바이워드 마켓도 둘러보시면 좋은데요. 이곳에서 유명한 라보테가의 샌드위치를 드시거나 르물랑드 프로방스에서 오바마 쿠키를 드셔도 좋고요. 캐나다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스낵이긴 하지만 비버테일도 저는 여기서 처음 먹어봤네요. 킹스턴과 오타와는 이동시간을 생각해서 여유있게 3박 4일 일정으로 둘러본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반시계 방향의 온타리오 서클 루트 여행의 경우 오타와까지 보신 후 대표적인 휴양도시인 무스코카와 블루마운튼까지 보시고 토론토로 돌아가시면 좋고요. 저는 여정이 살짝 짧아 오타와에서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로 복귀하였습니다. 토론토는 캐나다 최대의 도시인 만큼 세련된 메트로폴리탄의 매력이 느껴지는 도시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손에 꼽는 멋진 야경을 가진 도시여서 더 좋아합니다. 다운타운에서 차로 약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폴슨 피어에서 보는 야경은 정말 황홀한데요. 토론토 스카이라인의 상징인 CN타워를 둘러싼 마철루가 정말 멋지죠? CN타워는 멀리서 보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 올라가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특히 예전 유현진 선수가 뛰기도 했던 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홈구장인 로저스 센터를 CN타워 위에서 바라보면 그야말로 위성사진을 보듯 야구 경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CN타워 앞쪽으로 라운드하우스 공원을 들러 철도박물관에 전시된 기차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셔도 좋고요. 조금 더 걸어가 온타리오호와 맞닿은 하버프론트 센터까지 가보시면 좋습니다. 하버프론트 센터에서 온타리오호를 보다 보면 여기가 정말 바다가 아닌 호수가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실제 워터택시나 크루즈를 타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호수가 보이는 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시며 시원한 바닷바람 맞아보는 것도 좋죠. 토론토에도 먹거리와 쇼핑하기 좋은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세인트 로렌스 마켓입니다. 다양한 빈티지 아이템이나 여행기념품을 살만한 많은 상점이 있고요. 먹을 게 생각보다 많아서 구경하시며 한 끼 이곳에서 해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인트 로렌스 마켓에서 15분쯤 걸어가면 역시 토론토에서 꼭 가봐야 되는 더 디스틸러리 히스토릭 디스트릭트에 닿을 수 있는데요. 빅토리아 시대의 붉은 벽돌 건물로 유명한 곳인데 과거 위스키 양조장이었던 곳을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바꾼 굉장히 힙한 공간입니다. 이외에 건축 좋아하시는 분들께선 토론토 시청 건물도 꼭 보셔야 하고요. 시청까지 가셨으면 시청 앞 네이슨 필립스 광장의 대형 토론토 조형물 앞에서 사진도 찍으셔야 합니다. 토론토에서도 저는 유니온역 앞에 있는 페어먼트 호텔에 묵었는데요. 규모가 워낙 커서 객실이 많은 만큼 생각보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 토론토 공항을 오가거나 시내 여행을 하거나 나야가라 폭포를 오가기에도 교통이 좋아 강추드립니다. 토론토에서 시작해 토론토에서 마무리하는 온타리오 서클 루트 여행, 캐나다에서 생각보다 알려지지 않은 숨은 여행지가 많은 느낌인데요. 도파민 넘치고 자극적인 여행지는 아니지만 그야말로 눈이 편하고 마음도 편한 힐링을 위한 여행지로서 캐나다 온타리오주만한 곳도 없는 것 같네요.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나야가라 폭포도 볼 겸 방문하셔서 온타리오 서클 루트도 둘러보고 캐나다 여행의 숨은 매력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